대구 사람은 더위에 강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지만 온열 질환 못지않게 심혈관계 질환을 조심해야 합니다. 신천에 사는 수달의 추적기를 달아 멸종위기 동물인 수달이 도심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경주시 양성자 가속기 연구센터를 지역산업에 활용하려는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헬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장병 5명의 합동 연결식이 어제 포항 해병대 1사단에서 해병대장으로 거행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7월 24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계속되는 가마솥 더위에 지치기 쉬운데요. 오늘도 우리 지역의 폭염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낮 기온 38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돼 온열 질환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김영은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강한 직사광선에 밖에 나가기 겁나는 요즘입니다. 어제도 우리 지역은 무척 뜨거웠는데요. 대구 38도, 영천 38.2도, 경산 하양은 무려 39.9도로 역대 관측 최고 기온인 1942년 대구의 40도에 육박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무서운 폭염은 이어지겠고요. 낮 최고 기온 대구 38도, 안동 37도 등 잠시만 바깥에 있어도 지치기 쉬운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런 무더위에 낮에는 더위 체감지수 위험에서 매우 위험 단계까지 오르겠고 밤에는 높은 기온과 습도로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밤낮으로 계속되는 찜통더위에 열사병이나 탈진 등 온열 질환을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도 우리 지역은 당분간 비 소식 없이 계속해서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는 온열 질환을 호소하며 병원에 간 사람이 대도시 가운데 적습니다. 하지만 폭염은 잘 알려진 온열 질환 말고 심혈관 질환 발병률도 높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까지 더위쯤이야 하다간 건강을 크게 해칠 수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에는 폭염특보가 14일째 발효 중입니다. 폭염은 전국적 현상이지만 온열 질환을 신고한 전체 건수 가운데 대구 지역 신고는 1.8%. 규모가 비슷한 다른 대도시와 비교해도 크게 낮습니다. 덥다 소리는 많이 하는데 아직까지 병원 갔다 어떻게 구급차 타고 갔다 이런 이야기는 못 들었어요. 지역에 따른 직업 분포도 따져야 하지만 더위로 생긴 병을 병이라 생각 못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덥다고 느낀 온도가 대구 사람은 서울 사람보다 1도 높은 30도였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체온 조절 행동도 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건강에 위협적일 수 있습니다. 잘 알려진 온열 질환 말고 심혈관 질환도 폭염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겨울에만 심근경색 중풍 같은 걸리는 생각하고 여름에는 그렇게 걸린다고 생각 안 해봤는데요. 그게 위험한가요, 여름에? 심혈관 질환인 심근경색과 뇌졸중은 여름에도 겨울만큼 자주 발생하는데 두 질환 사망률은 대구가 전국에서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해당 증상을 잘 몰라 생긴 현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름철 폭염 시에는 탈수에 의한 뇌경색 증상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발음이 부정확해지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편측마비, 그다음에 말이 잘 안 되는 언어장애, 그다음에 한쪽 시야가 잘 보이지 않는 시야결손 등이 발생했을 때는 뇌졸중 증상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까 전문가들은 폭염 때 물을 자주 마시고 그늘을 찾아 자주 쉬는 것뿐만 아니라 병원 찾는 걸 꺼리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경주시 양성자 가속기 연구센터를 지역 산업에 활용하려는 노력이 뒤늦게나마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산업과 암 치료 등에 활용하면 산업적 가치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기업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게 제도도 만들고 시설 투자도 확대하는 등 남은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장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물질의 특성을 바꿔 신소재를 만드는 경주 양성자 가속기는 경주의 신성장 산업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산업적인 파급력은 미미했습니다. 지난 2013년 운영 이후 핵심 설비인 양성자 빔을 이용한 기업체는 기껏 35개에 불과합니다. 대학이나 연구소와 비교하면 매우 적은 수준으로 산업 현장과는 아직도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경주시가 양성자 가속기에 지역 산업 활용 용역안을 두고 실무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물질의 내부를 시각화하는 기술인 중성자 이미징은 엑스선보다 투과력이 높아 경주의 대표 산업인 자동차 부품 검사와 문화재 조사 등에 적용하면 가장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경주시는 현대 기아차에 이 기술을 도입할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주 미세한 실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이런 것들을 눈으로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양성자 빔과 붕소 화합물을 이용해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죽이는 기술은 신성장 의료산업 분야로 동국대 경주병원 등이 협력하면 상용화가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암 치료에 쓰는 방사성 의약품을 생산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지만 양성자 가속기를 이렇게 활용하려면 수백억 원대의 설비 투자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지역 기업들이 양성자 가속기를 손쉽게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등 이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됐습니다. 이용자 플랫폼을 좀 잘 만들어서 이 시설들이 정말 산업적으로 어떻게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제대로 좀 알리고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홍보 같은 것들을 좀 열심히 해서 경주 양성자 가속기는 방패장 유치에 따른 국책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경주시가 전체 사업비의 31%인 982억 원을 부담했지만 당초 기대했던 기업 유치 효과도 없고 내년도 2단계 사업 시행도 불투명해 경주시는 물론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헬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장병 5명의 합동 연결식이 어제 포항 해병대 1사단에서 해병대장으로 거행됐습니다. 이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군은 위령비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박상원 기자가 전합니다. 해병대 마리논 헬기 추락으로 순직한 해병 장병들의 합동 연결식이 포항 해병대 1사단에서 치러졌습니다. 고 김정일 대령과 노동환 중령, 김진화 상사, 김세영 중사, 그리고 박재우 병장까지 동료 해병들은 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충성스럽고 명예로운 해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아들이자 든든한 아버지였으며 사랑하는 남편이었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을 기리기 위해 동료들은 추도사를 읽으며 눈물로 전우를 떠나보냈습니다. 추모 영상 속 아빠의 얼굴이 나오자 아무것도 모른 채 반가움에 아빠를 외치던 아이의 목소리에 연결식장은 눈물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연결식에는 송영무 국방장관과 여야 정치인들, 이강덕 포항시장이 참석했고 일반 시민들의 조문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은 연결식에 참석하려다가 유가족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무슨 두분 나이고? 내 아이를 뭐하는 잘못했냐고? 지금 와서 뭐가 이상하냐고? 이 와중에 영화관람회? 순직 장병들은 경주와 포항에서 각각 화장한 뒤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됩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신천수달은 친환경 도시를 지향하는 대구의 자랑입니다. 하지만 매년 한두 마리씩 로드킬로 비참한 죽음을 맞고 있는데요. 대구시가 수달 보호를 위한 특단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수달의 정확한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무선 발신 추정 연구입니다. 최근 새로운 도전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지난 7일 신천 상류의 장암교 부근입니다. 어둠이 내린 지 2시간 정도 지난 시각, 수달 한 마리가 포획틀에 갇혔습니다. 연구원들이 접근하자 수달은 긴장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신천과 압산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인 이곳에 포획틀을 설치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2016년 경북대 조길재 교수의 DNA 분석 조사에서 15마리가 신천에서 사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중 8마리가 장암교 지역에서 확인됐습니다. 갑작스런 상황 변화에 수달은 어쩔 줄 모릅니다. 이튿날 야생동물 구조센터로 지정된 대구의 한 동물병원. 어제 잡혔던 신천 수달의 수술이 있는 날입니다. 6개 배에 무선 발신기를 삽입해야 합니다. 마취를 한 지 1분도 되지 않아 잔뜩 긴장했던 수달은 금세 의식을 잃습니다.
수달은 치아 상태로 볼 때 2살 정도 되는 수컷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20살 정도 된 청년입니다. 20분 동안 이어진 수술 시간이 마치 몇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마취가 잘 도입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용량을 오버했을 때 또 사망할 수도 있고요. 근데 오늘은 그래도 마취가 정말 잘 된 것 같습니다. 수달의 배에서 나오는 무선 신호도 잘 잡힙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모르는 녀석은 마취에서 깨어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수달이 살아가는데 수명 동안에는요, 특별한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놓은 기계 장치입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녀석은 금세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수술 부위가 아물면 다시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지난 13일 낮, 수달이 방사되기 몇 시간 전 연구원들이 마지막 먹이를 주려고 합니다. 낯선 사람들의 등장에 사뭇 긴장한 녀석은 먹이를 줘도 잘 먹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강 상태는 매우 좋습니다. 신천 상류 장암교 부근. 살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알기나 하는 듯 수달은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신천을 가로지르는 징검다리 보 가운데로 옮겨진 수달. 먹이감도 있고 이제 수풀이 있어서 보금자리 그 조건도 갖춰져 있는데, 그래서 그 현재로서 그 이제 사냥 활동이라든지 이제 그런 측면은 문제 없이. 잠시 후 방사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녀석은 며칠 동안 갇혀있던 포획틀을 벗어나 물속으로 빨려나가듯 헤엄쳐 나갑니다. 유선형 몸을 능숙하게 움직이며 자유롭게 눕힙니다. 수달은 포획된 지 엿새 만에 다시 자연의 품에 안기게 됐습니다. 이 녀석의 이동 경로는 뱃속에 삽입된 발신기에서 내는 신호에 의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선 신호의 수신 반경은 최대 4km, 발신기의 수명은 3년 정도입니다. 수달이 어디서 잠을 자며 어디서 쉬고 있으며 또 어떤 환경을 가장 좋아하는가를 우리가 다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수달 연구팀은 정기적으로 신천을 찾아 수달의 이동 경로를 추적할 예정입니다. 신천 수달의 무선 발신 추적 연구는 도시에 사는 수달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시도입니다. 신천 수달의 이동 경로는 수달 보호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2018 KB 하나은행 K리그 1도 이제 올 시즌 절반을 치렀습니다. 지역 연구팀인 대구FC는 초반 부진에서는 다소 벗어난 모습이지만 그래도 좀처럼 하위권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강등권 탈출이 급선무인 대구FC, 앞으로 한 달을 어떻게 보낼지가 중요한 변수로 자리할 전망입니다. 석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등의 부담을 벗어나기 위한 1차 관문은 일단 리그 10위. 현재 대구FC는 10위 전남과 승점 2점 차, 최하위 인천은 승점 1점 차에 불과합니다. 한 번의 승리로 10위 도약도 가능하지만 자칫하면 최하위로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 Eu acho que o jogo contra o Porrão acho que foi fundamental, né? A gente vinha de 2 vitórias, né? Felizmente tropeçamos dentro de casa. Eu acho que aqueles 3 pontos acho que estão fazendo falta realmente, né? Um jogo contra o São, um jogo fora de casa, uma equipe grande, né? Acho que foi até um placar normal, né? 연승을 이어가다 포항과 울산과의 맞대결에서 내리 연패를 당한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특히 울산전에서는 팀 전력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골키퍼 조현우가 퇴장까지 당했는데요. 다가오는 전북전부터 수비 라인은 물론 대신 골문을 맡을 최용은 선수의 부담도 커졌습니다. 오히려 전북 상대로 저의 데뷔전이 이제 공도 많이 올 수도 있고 할 수 있지만 거기서 저의 가치를 더 팬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더 분명히 될 것 같고, 그런 상대로 저도 충분히 준비를 더 많이 해가지고. 어차피 한 달간 아시안게임으로 조현우 없이 경기를 치러야 할 대구FC. 무더위 속 매주 2경기씩 치르는 일정에서 이번 주 주중 경기는 용인대를 상대로 한 FA컵 32강전입니다. 부담 없는 상대를 만난 대구FC가 다양한 전술적 실험과 선수들의 고른 기용을 통해 반전의 토대를 만들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석원입니다. 칠곡경찰서는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받고 옥살이를 한 뒤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또 음주뺑소니 사고를 낸 회사원 32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7시 15분쯤 칠곡군 석저급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63%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신호대기 중인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살고 이번에 출소 4개월 만에 뺑소니 교통사고를 또 냈지만 경찰 조사에서 교통사고를 낸 기억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대구시는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을 앞두고 시민들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다음 달 29일 대구시민원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하고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로컬푸드와 친환경 학교 밥상을 제공하는 방안 등을 두고 학부모와 교사, 학생과 영양사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현재 대구 중학생 6만 6천여 명 중 39%가 무상급식 혜택을 받고 있으며 내년부터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되면 학생 1인당 연간 61만 원 정도의 부담을 덜게 됩니다. 대구시가 시내버스 운행정보 안내 시스템을 보강합니다. 이를 위해 18억 5천만 원을 들여 오는 11월까지 오래된 시내버스 운행 상황 관제 시스템을 교체하고 프로그램을 새로 깔기로 했습니다. 정류장 48곳에는 컬러 버스 정보 안내기를 추가하고 동대구역 앞과 동대구역 건너편 정류장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특수 버스 안내 장치를 시범 설치합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에는 옆면과 뒷면에 LED로 새로 만든 행선지 표지판 158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고장이 잦은 LED 행선판도 교체합니다.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조현병 환자는 퇴원 뒤 본인 동의가 없더라도 지역복지센터에 퇴원 사실을 알리고 지역사회 차원의 관리체계를 가동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현병 등 중증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치료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우선 지속적인 치료 관리가 필요한 환자는 동의 없이도 퇴원 사실과 치료 경과, 의사 소견 등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보건소에 통보하도록 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환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통보가 안 돼 지역사회와 연계한 환자 관리가 불가능했고 환자가 임의로 치료를 중단해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반복됐습니다. 여름철 차량 화재가 잦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구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에서 발생한 화재 1,600여 건 가운데 차량 화재가 160여 건으로 전체의 10%를 차지했습니다. 전체 차량 화재 가운데 29%인 48건이 여름철인 6월에서 8월 사이에 집중됐습니다. 소방본부는 무더운 여름철에는 차량 실내 온도가 90도까지 오르고 엔진룸은 최고 300도까지 치솟아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여건이 된다며 냉각수와 오일 등을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영주 부석사와 안동 봉정사 등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전통사찰 7곳과 주변 관광지를 둘러보는 기차여행 상품이 마련됐습니다. 코레일이 마련한 기차여행 상품은 KTX와 무궁화열차, V트레인 등 다양한 열차들로 구성돼 있고 여행객의 선호도에 따른 여행 일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행 상품은 코레일 홈페이지 세계문화유산 기차여행 기획전에서 구매할 수 있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전국 20개 역의 여행센터에서도 판매됩니다. 강한 직사광선에 밖에 나가기 겁나는 요즘입니다. 어제도 우리 지역은 무척 뜨거웠는데요. 대구 38도, 영천 38.2도, 경산 하양은 무려 39.9도로 역대 관측 최고 기온인 1942년 대구의 40도에 육박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무서운 폭염은 이어지겠고요. 낮 최고 기온 대구 38도, 안동 37도 등 잠시만 바깥에 있어도 지치기 쉬운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런 무더위에 낮에는 더위 체감지수 위험에서 매우 위험 단계까지 오르겠고 밤에는 높은 기온과 습도로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밤낮으로 이어지는 찜통더위에 열사병이나 탈진 등 온열 질환을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도 계속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우리 지역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이 시각 기온 27도, 영천 26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대구와 영천 모두 38도까지 올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상주의 현재 기온 25도, 김천 24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상주 36도, 김천 37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 26도, 의성 25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안동 37도, 의성 38도로 연일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경주의 현재 기온 25도, 낮 기온은 38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도 우리 지역은 계속해서 별다른 비 소식 없이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